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피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캐릭터는요, 아주 비중이 작은 캐릭터이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코믹스에서도 아주 많이 나온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블랙 위도우 영화에서 아무래도 이제 블랙 위도우가 실드 소속이기 때문에 실드 요원이었던 이 캐릭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캐릭터는 더 에이전트 릭 메이슨입니다. 이 역할은요, 영화에서 오티 페그벤레이 배우가 맡게 됐고요. 사실 이 배우는 제가 영화에서 잘 못 봤던 배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지 않은 영화도 되게 많이 찍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많이 활동하는 배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못 봤던 배우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배우의 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이 되게 좋은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고요. 사실 우리가 그 코믹스에서 알고 있는 릭 메이슨의 모습이 과연 블랙 위도우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릭 메이슨이 태스크마스터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비중이 워낙 적은 캐릭터다 보니까 또 새로운 캐릭터로 재창조될 수도 있어서 한번 영화를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릭 메이슨, 더 에이전트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릭 메이슨은 슈퍼 휴먼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특화된 용병이었고요. 틴커러로 알려진 발명가이자 범죄자인 피니어스 메이슨의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첨단 기술에 노출되어서 자랐습니다. 그는 닉 퓨리, 데니스 네일랜드 경, 알렉스 바진에게 교육을 받았고요.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얻은 경험은 메이슨을 고도로 훈련된 비밀 공작원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온라인에서 코드네임 에이전트로 불렸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의 정부 기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릭 메이슨을 찾았습니다. 메이슨은 비타민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CIA 첩자를 베를린에서 살해하기 위해 고용되었는데, 그는 첩자를 죽이기 위해서 호텔을 폭파했지만 마이클 로시와 캐롤 댄버스의 감시하에 있었습니다. 캐롤 댄버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캡틴 마블입니다. 그들은 메이슨을 추적하여 도시를 가로질러 갔지만 보이지 않게 되기 위해 틴커러의 발명품 중 하나를 사용하여서 탈출했습니다. 모습을 감춰버린 거죠. 영국을 위해 일하는 동안 에이전트는 다시 홍콩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영국 정부를 약화시키려는 중국 중공군 슈퍼팀의 3명의 반역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뒤 남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슈퍼파워를 가진 용병들을 무력화시키고 제거하여 코스트 브라바를 점령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을 실드에서 호용했습니다. 그 여파로 메이슨은 자신의 옛 멘토 중 한 명인 중국 사람 탱 윤수안이 쿠데타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쳤고요. 틴커러에게 그들만을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았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 조직인 더 코퍼레이션에게 인질로 잡혔습니다. 메이슨은 간신히 혼자서 탈출했지만 틴커러가 그를 구출하기 위해 고용한 루크 케이지와 다코다 노스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들은 함께 더 코퍼레이션을 물리쳤습니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불행하게도 메이슨은 나중에 신원 미상의 빌런에게 살해당했고요. 그 후에 에이전트로서 활동했던 이력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5학년이었던 메이슨의 아들은 니트로가 폭발을 하면서 코네티컷의 스탠포드에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메이슨은 살아 있었고요. 그 메이슨이 이제 하나의 기사를 보게 되는데, 그 메이슨은 이제 살아있다고 보도된 가지 라시드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회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이클 로시의 무덤으로 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캐롤 댄버스, 그쵸, 캡틴 마블도 로시의 무덤으로 오라는 똑같은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무덤에 가게 됐고요.
로시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로시는 자신이 죽음을 위장했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메이슨과 댄버스는 팀을 이루어서 스파이더 트레이서를 사용해 스파이더맨을 그들에게 유인했습니다. 이제 계속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하는 동안 노반 오스번의 작전과 라시드에 대한 어센션의 판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트기를 타고 홍콩으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그는 범죄 제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돈을 추적하기 위해 빅토리아 은행 이니셔티브에서 저우차오를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댄버스는 라시드를 만나기 위해 라시드에게 가고요. 메이슨은 로시가 사실 1년 전 베를린에서 그들을 감시했던 비타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캡틴 마블 댄버스가 이제 그 가진 파워가 이제 가진 힘이 이제 가부에 걸리게 되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폭발을 하고 맙니다. 로시에게 맞서려고 했지만 폭탄을 놔둔 채 자리를 비웠고 제 시간에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메이슨은 로시에게 찾아갔고요. 로시에게 총을 쐈고 오스본과 통화한 후에 그의 아버지를 감옥에서 석방시켰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날 때 캐롤을 죽게 했다고 오스본을 위협했습니다. 네, 이렇게 릭 메이슨의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앞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릭 메이슨은 굉장히 짧게 등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핵심 멤버가 아니죠. 주변 인물로 거의 등장을 하다 보니까 실드 소속의 에이전트로서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제 빌런이었던 자신의 아버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미세스 마블, 캡틴 마블과 함께 활동했던 모습들 정도로 코믹스에서 그려졌습니다. 마블 그래픽 노블 57번 1989년도에 릭 메이슨은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세스 마블, 캡틴 마블이죠. 미세스 마블 볼륨 2 48번에서 2010년도에 마지막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지금 릭 메이슨은 아직 코믹스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오프닝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굉장히 궁금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게 오히려 헷갈려 하지 않을까? 조금 혼동을 주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완전 재창조될 느낌이 재창조될 가능성이 이제 큰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등장인물이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태스크마스터로 등장을 하게 되면 또 완전 새로운 또 사람이 되는 거니까 태스크마스터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듭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여러분 너무나 땡큐.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롤피디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